안녕하십니까. 이준원과 함께하는 건강의 지혜 시간입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코로나 시대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의 새해, 백신과 새로운 정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 코로나 백신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주 전부터 백신이 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파이저 백신부터 주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모더나가 뒤를 따랐는데요. 두 백신의 효과는 약 90%에서 95%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100만 명 중에서 한 6명 정도가 심각한 후유증을 앓았습니다. 그랬는데 응급 조치를 통해서 단 한 명도 사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언제 백신을 맞을 수 있나요? 라고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아무래도 올해 3월에서 4월 정도부터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신을 통해서 집단 면역을 이루려면 여름 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약 한 75%를 목표를 하고 있는데 백신을 맞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은 좀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백신을 개발하는 회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도 FDA 승인을 받고 그 효과와 안전도가 확인이 된 후에는 대중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체 치료도 열심히 개발되고 있는데요. 항체 치료라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꼼짝 못하게 수갑을 채우는 것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 바 있죠. 그래서 증상이 있는 사람들 또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에게 항체 치료를 같이 하면서 바이러스를 빨리 잡는 그러한 치료 방법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또 이상적으로는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위 현실적으로 종식되리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백신만 바라보면서 내 차례가 언제 오나 하고 조바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백신과 상관이 없이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이 1년이 더 간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오래 살아야 하고 또 우리의 그 삶을 설계할지 함께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미국 상황이었는데요. 그 영국에서 개발하고 있는 그 인공항체 에스트라제네카라는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데요. 이미 걸렸던 사람들의 혈액을 발췌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항체를 만드는 기술이 발달됐습니다. 그래서 항체를 집어넣으면 이것은 능동적인 면역력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지원 사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을 때 바이러스를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항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몸 자체 내에서 이 항체를 만들어내는 것이 궁극적인 예방이죠. 그렇지만 인공항체도 항체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항체의 그 생산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치료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마 3월이나 4월 정도 이 인공항체가 대중화될 것이라고 제가 오늘 강의를 하고 있는 바로 이 시간에 발표가 됐습니다. 반면에 우리 한국은 코로나 백신 그 접종에 있어서 굉장히 지혜롭게 신중 작전을 펼치는 것 같습니다. 2021년 올해 3월이나 4월 정도에 대중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개의 회사에서 6,400만 그 회분을 주문한 상태입니다. 6,400만 회분이면은 약 3,200만 명이 맞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명당 2회분을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회사들이 4개가 있는데요. 파이저, 모더나, 애스트라제네카 그리고 존슨앤존슨 이 4개의 회사에서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회사에서 다른 물량을 이렇게 주문한 것이 굉장히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각 회사마다 같은 그 기술을 사용했다고 해도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RNA 그 기술이 있고 DNA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험 부담을 최감소시키고 그리고 한 3, 4개월 동안 후유증과 그리고 그 효율을 지켜보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파이저와 모더나 백신은 RNA 백신입니다. 토끼형 백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스트라제네카와 존슨앤존슨 백신은 거북이형 백신입니다. 왜냐하면 DNA 백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그 이야기 아시죠? 빠르다고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당장 그 급한 마음을 안정시키는 그런 효과는 있지만 지켜보는 것이 굉장히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3, 4개월 동안은 우리가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그리고 안전한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이러한 생활 습관을 우리 삶 속에 적용시키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현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2020년 12월 26일에 헝가리에서도 백신 그 접종을 시작을 했고요. 27일부터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스페인에서 대대적으로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비교적 다른 나라보다 이 방역을 훨씬 더 잘했습니다. 물론 마음은 급하지만은 그 상황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제어가 잘 돼 있고 조직적으로 잘 돼 있다고 평가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그 급한 순위, 위급한 순위에 있어서는 다른 나라보다는 좀 덜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잘하고 있기 때문에 너그러운 마음으로 착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어떤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시대의 새해 1918년 독감 시대와 무엇이 다른가? 전 세계적으로는 5천만 명이 사망을 했고 미국에서는 60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우리의 그 왕래가 훨씬 더 많아졌고 서로 접촉하는 것이 훨씬 더 100년 전보다는 훨씬 더 잦아졌기 때문에 그러한 그 위급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918년 그 스페니쉬 독감, 그 독감의 그 상황 이후에도 여전히 그 정상적인 삶이 돌아오긴 했는데 1929년에 경제 공황이 왔었죠. 그런데 그러한 똑같은 공황이 올 가능성이 있을까 굉장히 많이들 우려하시는데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상황이 그 현실적으로 굉장히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은 온라인으로 모든 분야의 그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추세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것이 한 5년, 어쩌면 10년이 더 빨리 그 온라인 세상이 지금 온 것이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미 온라인 세상이 올 것이었기 때문에 그 온라인 세상에 적응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상관이 없이. 그렇지만은 우리가 변화되고 적응하는 것이 굉장히 느린 그러한 상황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할 수 없이 빨리 진행돼야 됐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2021년에 또 지금부터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이후 시대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머릿속으로 우리 모두가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이 팬데믹 때문에 영원히 바뀐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이 사는 그 지역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는 지역과 그 다음에 그 서구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영원히 바뀌었든지 바뀌었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악수하고 허깅하는 문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밀도 집단 모임, 그리고 불필요한 약속들과 회의들, 그리고 야생동물과의 그 접촉,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량 육류 생산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넘어오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영원히 바뀌지 않는 것이 또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편하다고 하지만은 아무도 만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한두 사람이나 서너 명 정도는 주기적으로 만나야지 우리가 정상적인 인간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데요. 그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은 영원히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통해서 가족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더 소중한지 우선순위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성적인 필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다른 약속들이나 다른 회의나 다른 모임을 줄이고 나의 지성을 위해서 투자하는 영원히 바뀌지 않는 필요 우리가 채울 수 있겠습니다. 감성적인 필요도 많은 사람들을 가볍게 만나는 것보다 몇 명이 되지 않더라도 좀 심도 있게 만나는 것이 훨씬 더 감성적인 필요를 잘 채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필요. 어쩌면 영적인 필요를 더 잘 채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더 많은 영적인 내용들을 듣고 또 심도 있는 몇 명과의 토론을 통해서 또 대화를 통해서 더 많은 영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더 많은 침묵의 시간, 또 고요의 시간, 그러한 값진 시간들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실 속에서는 이 새로운 정상의 공통점이 생겼습니다. 손주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3대, 어떤 가족들은 4대까지 지금 함께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이 더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백신을 맞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무작위로 아무데나 가서 아무나 만나는 것보다 안전한 사람들끼리 만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주들과 자녀들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공통적으로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것이 재택학교, 재택교회, 재택 모임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모이는데 어떻게 모일까요? 화면을 통해서 모이고 전화를 통해서 모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빨리 익숙하지 않으면 우리가 굉장히 답답할 수가 있는데요. 오히려 안전한 사람들끼리 같은 공간에서 만나고 또 혹시 100% 안전하다고 생각되지 않으면 비디오를 통해서 또 컴퓨터를 통해서 만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손주들과 조부모님들, 손주들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떻게 만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는 손주들이 필요한 음식이나 이러한 재밌는 공간을 좀 만들고 손주들에게 이런 컴퓨터를 활용하는 법이나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법을 좀 배우시면은 굉장히 좋은 관계도 유지하면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잦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녀들에게 물어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잘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서로 시간도 없고 그 다음에 답답하다는 그러한 느낌을 받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물어보는 것보다 손주들에게 물어보는 것이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가족들과 소통을 잘할 수 있는지 2021년에는 집중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백신과 2021년에 새로운 백신 이후의 시대, 또 백신을 기다리는 시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아무쪼록 백신과 상관없이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리의 삶의 균형을 잘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021년에는 공재 선생님의 가르침, 중용의 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2021년 첫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2021년 백신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몸의 건강을 기억하시고 또 체험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